자, 요 화살표를 제가 잠시 지워 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다시, 자, 넣었어요. 다시 지워 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다시 넣어 볼게요. 똑같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오랜만이다, 그죠? 27부 균형의 예측입니다. 제 일목균형표 강의가 좀 길어요, 그죠? 엄청 깁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만 하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7부예요. 왜 그러냐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몇 시간으로 이게 이 모든 게 끝나는 그 정도의 분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어떤 원리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분석의 방법, 요런 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쌓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저한테서 배우는 일목균형표는 대한민국 그 누구한테도 없는 내용이다. 왜? 일목균형표를 너무 연구를 많이 한 나머지 그걸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분석 방법을 창안해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이 예측,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 일목균형표의 원리를 가지고 균형의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제가 아는 한, 제가 본 한, 제가 찾아본 한 없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은 반값선이다, 그죠? 반값선. 이 반값선의 능동적인 뭐 상승이나 하락, 그죠? 그다음에 수동적인 상승이나 하락, 요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기준선은, 반값선은 두 가지의 경우로 움직이는데, 한 가지는 이 가격이 이 26일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고치갱신이나, 그죠? 아니면 이 26일간의 움직임에서 전 저점을 이탈을 하는 이런 저치갱신이 나오면 기준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기억나시죠? 즉 능동적인 상승과 하락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6일간의 움직임 중에서 이 최고점이 아니면 이 최저점이 가장 오래된 날의 경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26일을 계산을 해보니 요게 26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격이 계산식에 포함이 되고, 이 마지막 이 가장 오래된 가격이 계산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필이면 이 빠져나가는 가격이 최저점이야. 그래서 이 가격이 빠져나가면서 최저점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다? 이 새로 들어온 가격이 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전고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최저점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정중앙값은 상승을 하게 된다. 하락이면 반대겠죠. 요게 바로 수동적 상승이나 하락이다. 요거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능동적 상승 하락 아니면 이 수동적 상승 하락, 요거 중에 이 수동적 상승과 수동적 하락,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일단은 저는 어디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는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이 수동적 상승과 하락을 응용해서 균형의 예측, 균형이 뭡니까? 반값선의 예측, 즉 기준선의 예측, 이 예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일단은 균형의 예측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동평균선의 예측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의 예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의 예측 요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20일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20일이 있겠죠. 여기 이제 20일입니다. 여기 20일인데 하루가 지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계산식에 들어오는 하루, 그리고 마지막 계산식에서 빠져나가는 하루, 그죠? 요 들어오는 가격과 빠져나가는 가격, 왜냐면 요 가운데 있는 나머지 19개의 캔들은 그대로죠. 하나의 캔들이 생기고 하나의 캔들이 빠져나가지만 요 중간에 있는 19개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합이 똑같기 때문에 요 가격, 빠져나가는 가격과 들어오는 가격 요 두 개만 비교를 해서 이동평균선이 금일 상승을 할지 아니면 금일 하락을 할지, 또 상승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유지하려면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지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지 요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담론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 아마 15부인 걸로 기억해요. 15부 예측편 이거를 꼭 다시 복습하시는 거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예측할 때 어떠한 조건에 따라 상승을 지속할지 하락을 지속할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까지는 배웠는데, 자, 금일의 이동평균선이 위치하는 그 포인트, 이 포인트, 그러니까 금일에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찍힌다, 몇 포인트가 될 것이다 는 우리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금일의 종가가 결정이 나야 오늘의 이 평값도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금일의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이 오늘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오늘은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지속할 거야, 아니면 뭐 여기 캔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하락을 지속할 거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할 거야는 예측할 수 있지만 뭐다? 정확하게 어디서 끝날 거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동평균선의 상승이나 하락만 예측했지 정확한 포인트를 예측하진 못했다. 복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캔들로부터 2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방법도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것도 제가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동평균선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측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제가 개발해낸 거지 어디서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저 같은 놈이 대한민국에 뭐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본 적이 없다. 아무튼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요는 이렇습니다. 이 2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은 하루가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캔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요렇게가 20개의 캔들이에요. 자, 여기부터 요까지가 20개의 캔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 새로운 캔들, 내일이 돼서 새로운 캔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후행 스팬의 위치가 바로 하루가 지났을 때 빠지는, 계산값에서 빠지는 그 자리의 캔들을 가리킨다.
자, 다시 이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이 후행스팬, 원래 후행스팬이 26일 뒤에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편 넣기로 26캔들,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당일 포함해서 26캔들 뒤에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20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241선을 보려면 이건 240으로 바꾸면 되겠죠. 26을 240으로. 그럼 121선을 예측하려면 후행스팬을 120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26을. 여튼 이거는 그때 예측편에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요는 뭐다? 내일 예를 들어서 새롭게 캔들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원래는 요렇게 20개의 캔들이 계산이 돼서 이동평균선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한 캔들이 들어오니까 뭐다? 한 캔들이 이 캔들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요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요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요 캔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랬을 때 후행스팬을 20일 뒤로 밀어 놓으면 당겨 놓으면 자, 내일 새로운 캔들이 들어왔을 때 이 캔들이 빠지는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올 캔들과 이 캔들을 비교를 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행스팬이 20일 뒤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행스팬은 뭡니까? 현재의 가격을 선 차트로 나타내서 뒤로 당겨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격과 이 가격, 내일이 되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가 지나면 자, 똑같은 가격에 캔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후행스팬과 하루 전날에 캔들 요렇게 비교가 가능하죠. 직관적으로. 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캔들이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상승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행스팬을 가지고 후행스팬과 저는 이제 21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 21선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을 점치려면 뭐다? 후행스팬과 20일 뒤에 따라오는 후행스팬과 그때 당시의 캔들 요 두 개 중에 누가 높은가? 후행스팬이 높으면 이 평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 후행스팬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러면은 높은 값이 빠지고 낮은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평은 내려온다 이 말이죠. 아주 유레카였죠. 기억이 살살 나죠. 그래서 이 계산식에서 빠지는 값과 새로 들어오는 값을 직관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바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비교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캔들의 이 종가 라인, 이 종가 라인을 연결을 하면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종가 라인을 연결을 제가 지금 살살살살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네. 여기. 이게 종가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로 캔들이 생겨나가면 후행스팬도 이렇게 선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가 라인, 요 라인을 후행스팬이 이탈하지 않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후행스팬이 이 종가 라인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항상 낮은 값이 빠지고 높은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행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왔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 빠지는 값보다 후행스팬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상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직관적인 거죠. 그리고 특히 20일 전에 따라오는 이 후행스팬과 20일 전의 캔들은 서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구간이 이런 매물대 구간이라면, 보시면 요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서 지속적인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물대 구간이라면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요 정도의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상승을 지속할지,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만약에 요게 후행스팬이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캔들산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후행스팬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럼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에 다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캔들이 20일 뒤로 당기는 이 후행스팬. 그러면 이 후행스팬 앞에는 이렇게 산이 있죠. 이렇게 이 산 꼭대기들, 요거는 매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 구간에서 부딪힐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요까지. 그래서 이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근데 요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미래의 이동평균선이 어느 위치로 움직이게 돼서 어디서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요거는 예측하지 못한다입니다. 그죠? 왜냐면 종가가 결정돼야, 그래야 이동평균선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종가가 결정이 돼야 그에 합당한 이동평균선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승은 지속하겠지만,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른다. 그게 이동평균선 예측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값선인 이 기준선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기준선이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단 어떠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기준선은 다시 말씀드리면, 반값선들은, 이 기준선이 반값선이죠. 이 반값선들은 어떠한 조건 안에서 정확한 포인트들이 예측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차트를 직접 제가 꺼낼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거는 왜 이래? 이거는 코스피, 옛날 코스피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찾아온 거예요. 잘 맞는 차트. 이게 코스피 2019년 9월 25일자 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기준선이라는 거는 26일, 그죠?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입니다. 그죠? 그럼 26일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설정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이 이날이니까 여기에 최고가는 바로 전일의 고가죠. 그리고 26일이니까 자, 25봉 양편 넣기로 자, 요렇게가 26개의 캔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 2, 3, 4, 5, 6. 자, 양편 넣기로 26개의 캔들. 자, 여기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여기죠. 이 최저점의 정중앙값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봅시다. 하루가 이렇게 지났다고,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하루가 지나게 되면, 자, 내일의 최고가는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 최고가를 내일 이렇게 갱신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기준선이 팍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동적인 움직임, 즉 뭐다? 고치갱신이나 저치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수동적인 움직임, 요 움직임에서 기준선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하루가 지났을 때 고점은 똑같고 저점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다시. 자, 26봉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최저점은 이 자리고 최고점은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을 때 만약에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자, 하루가 지났을 때 캔들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근데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최저점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날 기준선을 요렇게 한 칸 오게 됩니다. 그대로 오게 되죠. 왜? 최고점과 최저점이 똑같으니까. 그죠? 자, 이 원리를 아시겠죠? 최고점과 최저점은 정중앙 값이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이 지날 때까지 이 최고가가 돌파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수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자, 기준선은 5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최고점도 그대로고 최저점도 그대로니까 기준선은 그대로 옆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났을 때 고점은 여기인데 저점은 원래 여기에서 요로 한 칸 올라갔습니다. 저점이 높아졌다. 그죠? 이건 뭐다? 수동적인 상승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준선의 수동적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최저점이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이 자, 이 최고점에서 자, 최저점의 정중앙값 자, 이 2010.45포인트까지 기준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이 자리에서 자, 이날에 자, 2019년 오늘이 2019년 9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이 2019년 9월 25일이에요. 고점 찍고 지금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 자, 근데 2019년 9월 25일에 내가 차트를 보면서 2019년 10월 2일 이 미래 그리고 10월 4일 무려 지금 일주일이 넘는 기간 뒤에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예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그래서 2019년 10월 7일이 된다면 그러면은 저점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최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 반값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기준선이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면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또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반값선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틀이 갔네. 이틀을 갔네. 잠시만요. 저점이 여기죠. 그래도 저점이 조금 높아졌죠. 그래서 자, 반값선이 자, 요만큼 올라가네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면 그럼 저점이 팍 올라가죠. 그러면은 반값선도 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전고를 돌파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은 저점이 또 올라가죠. 반값선도 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선이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겁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저점이 이번엔 저점이 그대로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옆으로 기준선은 그냥 옆걸음을 하루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은 저점이 또 약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선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오늘이 2019년 9월 25일인데 2019년 10월 15일 무려 이게 며칠이야? 무려 12봉 그러니까 11일 개장일수로 11일 뒤에 기준선까지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측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측을 왜 하느냐? 이걸 왜 예측을 하느냐? 자, 일목의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기억나십니까?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은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전환선, 선행스팬 1, 이런 반값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그죠? 이 반값선들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이니까, 힘의 균형이. 그래서, 자, 시세는 기준선을 향해 나아간다. 근데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기준선이다. 그죠? 그리고 만약 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쭉 해왔는데 여기서 큰 음봉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는 거라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결국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균형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놓으면 다음 포인트, 다음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오늘은 비록 균형점이 이 2000 포인트지만 얘가 이 올라가는 속도,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2030 포인트가 균형에 맞는 포인트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을 하는지를 살피면 된다. 즉 이게 조정이 시작됐다는 가정하에 힘의 균형을 미리 그려놓고 내가 이 위치에 오면은 대응을 하겠다, 요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요렇게 그려놨어요. 얇은 선으로 요렇게 기준선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놨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라면 요 부분에서 움직임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조정을 끝내고 그러니까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저번에 기준선에서 배웠던 기준선이 바로 2차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이 시작됐고, 만약에 조정이 시작된 거라면 힘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갈 거니까 힘의 균형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그 균형을 향해 나아가면 여기 어디쯤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럼 현재의 가격은 2073포인트지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200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요 언저리에서, 이 각도로 내려온다면 이 언저리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요 포인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대응을 하기가 쉽겠죠. 미리 생각을 해놨으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뒤에, 자, 제가 이거를, 자, 요 화살표를 제가 잠시 지워 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다시, 자, 넣었어요. 다시 지워 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다시 넣어 볼게요. 똑같죠? 제가 예측한 그대로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조정을 시작해서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면 이 예측이 맞았다. 그죠? 맞았다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날이 요 날이란 말이야. 이 날인데 나는 힘의 균형을 미리 그어놓고 내가 앞으로 어디서 눌릴 것인지를 미리 예측만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나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모르고 그냥 이런 거를 모르고 차트를 보면 얘가 어디서 반등을 할까? 그러면은 물론 저는 믿지 않는데 피보나치 몇 %에서 반등할 것이다. 뭐에서 반등, 이거는 피보나치 몇 %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61.8%에서 반등할 것이다. 50%에서 반등할 것이다. 38.2%에서 반등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 피보나치 이 되돌림 비율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물론 그거를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가장 완벽한, 피보나치라는 수가 가장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등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납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반등할 것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목균형표의 이 반값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인 거니까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매수세가 밀어냈고 어디까지 매도세가 밀어냈나 그 최대 한 따위 그 마지막 마지노선의 정중앙값이니까 이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이 싸우는 그 정중앙값이란 말이에요. 균형점이죠. 그리고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고, 왜냐면 시세는 계속 상승하지 않으니까 시세라는 거는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조정이 어디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냐? 어디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게 균형점이고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기존에 강했던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한테 지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기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세가 요거를 계속 이 매수하는 세력이 이걸 계속 상승 추세로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떤 힘의 이 매도의 힘에서 눌리지 않고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게 힘의 균형이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어디서 반등할 거야 물론 요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그 매물대도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지만, 현재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기준선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게 만약에 조정을 시작했다면 그러면 상승 M 파동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최소한 반등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쭉쭉쭉쭉 하니까, 자, 이 포인트에서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정확하게 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그려봅시다. 오늘이 이날인데, 자,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면, 자, 최저가가 여기고, 최고가가 여기니까, 최저가가 여기고, 최고가가 여기니까, 그러면은, 기준선은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대로, 마이너스 3, 자, 0, 각도 0,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 그러면은, 최고점은 여기인데, 저점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럼 반값도 당연히 이만큼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기준선이 한번 크게 한번 튀네. 이렇게 맞나? 잠시만요. 25일. 잠시만요. 내가 지금 잘못 그렸나? 이건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25봉이고 25봉이고 얘가 이렇게 올 거니까 요까지는 맞고, 요렇게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은 저가가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반값선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가겠네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은, 자, 이제 저점이 요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기준선도 반값선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바고, 또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면 이제 저점이 또 올라가죠. 저점이, 자, 이게 저점이 되죠. 이게, 그죠? 자, 이게 25봉인데 지금 이 캔들의 저점보다 이 캔들의 저점이 더 낮죠. 요게 최저점이 되는 거죠. 그럼 26일간의 최저점은,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 그러면은 반값선도, 자,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점, 최저점, 그러면은 얘는 요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1, 2, 3, 4, 5, 6, 7, 8, 9일이 지날 때까지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기준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만약에 최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자, 여기서는, 자, 아까가 지금 요 자리까지 우리가 봤었고, 이게 이렇게 상승을, 반등에 성공을 해서, 자, 기준선이 요렇게, 아니지, 아까 요까지 봤었죠? 잠시만요. 자, 요까지, 자, 이날까지 봤었죠? 그래서, 기준선이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갈 거고, 그럼 만약에 또 반등에 성공한다면, 기준선이 이제 균형이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자, 이 수준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그 포인트는 어디가 될 것인가? 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자,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 또 기준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은, 자, 요 날에, 자, 이날에,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시세는 뭐다? 기준선을 향해서 나아간다.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자, 균형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잘 보고 있다가, 내 예측한 대로, 자, 여기까지 왔어.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기준선이 옆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죠.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가 딱 지났는데,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것 같네? 그럼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이탈되면 팔아야지.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죠. 와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요날 샀으면, 요만큼 먹었겠네? 그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다. 결국엔 그래서 미리 균형을 내가 미리 끄어 놓으면서 그것도 정확한 균형을 끄어 놓으면서 그래서 이 반값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정이라면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니까 균형을 향해 나아갈 거고 그 균형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때리면 된다. 그 때리는 자리를 미리 내가 그어놓고 예측을 해놓고 그 자리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쉽게 그렇게 만든다. 이게 이 예측의 본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이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시작이 됐다면 오늘이 이날이야. 이날이라서 자, 이 균형 이제 요게 조정이 맞다면 그러면 균형을 향해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균형을 향해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조정에 성공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지. 왜?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이거는 조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쓰는 거고 그 정고점이 돌파하지 못한다. 즉 정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상승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형성되는 위치는 이 위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점이 빠지게 돼 있고 그죠? 현재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들이 계속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과거 26일에서 빠지는 값은 무조건 저점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기준선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즉 수동적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 수동적 상승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그 균형에서의 캔들의 움직임, 그 균형에서 캔들의 움직임, 이탈 아니면 반등, 그 포인트를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미리 세우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던 시세가 이 균형을 만났을 때 시세가 이렇게 왔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균형을 만났어요. 이제 만났죠 균형을.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반등을 한다고까지는 예측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다? 이 균형이 이렇게 갈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등을 한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목에서는 이 균형점에서 이런 균형점에서 시세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했다가 시세의 움직임이 파악이 되면 이렇게 다음날처럼 이렇게 시세의 움직임이 파악이 되면 그 방향을 따라서 결을 친다. 즉 임운 자제해야 한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측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기준선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저 자리에서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저 자리가 오면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향후 이 균형과 시세가 만나는 자리 어딘가에서 만날 거고, 그 만나는 자리를 미리 파악을 내가 해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비를 할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예측법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이 예측 방법은 무조건 수동적인 움직임, 수동적 상승과 수동적 하락, 즉 과거 26일 잠시만요. 흰둥아 잠시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우리 강아지 간식 좀 준다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시. 요 예측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은 뭐다? 일단 첫 번째,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무효다. 이제 이게 그까지 얘기했지. 이 기준선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거는 이 26일에서 이 과거값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값은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고 최저가를 경신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 조건, 거기에서 기준선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수동적 움직임을 조건으로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과 다르게 이 전 고점이나 전 저점이 갱신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모든 예측은 무효가 됩니다. 즉 이 갱신된다, 전 고점이 갱신된다, 전 저점이 이탈된다, 갱신된다, 이거는 뭐다? 전부 다 능동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이 예측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조정에서 재예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 봅시다. 자, 현재 가격이 요렇게 요까지 상승을 해서 현재 가격이 이 자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검은색으로 할까? 자, 요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날부터 요렇게 기준선을 예측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균형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요렇게 어딘가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 이 자리 정도에, 그럼 내가 요렇게 만약에 올라오는 각도를 계산해서 한 요 정도 똑같은 각도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한 요 정도 포인트, 그러면 가격으로 한 2340포인트, 요 정도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드와 어느 정도의 어떤 걸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다 세워놨어.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죠? 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기준선 이렇게 예측을 다 해놨는데, 예측과 다르게 가격이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 기준선의 움직임은 요렇게 돌파가 되는 순간, 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나는 여기가 요만큼 오를 거라 그랬는데, 돌파가 되는 순간에 원래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과거값도 빠지면서 현재 최고가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선이 요까지는 맞다가 여기서 팍 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선의 움직임은 내 예측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측해 놓은 이 기준선, 이 균형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요렇게 만약에 전고가 돌파돼서 만약에 다시 조정이 시작된다면 이 포인트부터 다시 그려야 된다. 재예측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움직임이 나오면 무효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혼조세가 시작되면 무효다.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날입니다. 오늘이 이날이라서 내가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예측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세의 정상적인 상승의 모습, 즉 상승 N 파동, 그죠? 이렇게 N 파동.
정상적인 상승의 모습, 상승 M 파동을 기대하고 있고, 그 눌림목은 힘의 균형, 이 균형점, 균형선, 이 힘의 균형에서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면서 눌림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이 상승 I 파동, 자, 상승 M 파동에서 이 후속 I 파동, 요거를 노리고 있는데, 이놈의 시세가 내가 기대하는 요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하락해서 그대로 기준선을 이탈해 버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 뭡니까?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가 기준선을 다시 재이탈했다. 혼조세의 시작이죠. 이 포인트부터 혼조세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넘나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혼조세에 지니까 혼조세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혼조세라는 말은 혼조하다, 혼란스럽다, 즉 뭐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즉 균형이 소용없는 구간, 이 힘의 균형이 소용없는 구간이 되면, 혼조세라는 거는 이 기준선, 즉 반값선, 힘의 균형이 소용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기준선을 넘나들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배우기를, 물론 이것도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또 빠져나갔다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또 빠져나갔다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뭐 이런 모습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일목에서 말하는 시세가 힘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요거는 충족하지만, 근데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보는 거는 이 힘의 균형선에서 상승 M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이 기준선을 넘나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균형의 움직임을 예측을 했는데, 이 균형 자체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가 시작되면 이 예측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이문자재다. 이것 또한 이문자재다. 모든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고 사리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에 맡겨라. 즉 결을 따라가라. 그러면 얘가 혼조세에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여기선 반등을 안 하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기준선을 계속 넘나들다가 어느 순간에 기준선을 넘나들지 않고, 자, 기준선을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이탈하던 시세가 다시 돌파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기준선은 능동적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바로 매수의 어떤 급소가 된다. 즉 결을 따라친다. 이문자재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7분 동안 했는데 이거 너무 기니까 두 편으로 자를게요. 두 편으로 자르고, 오늘은 이 예측, 이 기준선의 이 수동적인 움직임, 과거값이 계산값에서 빠지면서 고치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저치갱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단순히 예측으로 끝나야 된다. 이게 예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결을 따라친다. 근데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냅둔다. 우리가 사케도 오법 할 때 배웠죠. 3법입니다. 쉴 땐 또 쉬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